자, 반갑습니다. 제 3과목이죠. 기계 안전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재료의 강도 시험 중 항복점을 알 수 있는 시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인장시험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 인장시험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여기다가 바로 그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철근이 있습니다. 이런 철근이 있습니다. 뭐, 와이어로프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쭉 당겼을 때 P라는 힘으로 또는 F라는 힘으로 당겼을 때 이 철근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철근을 쭉 당겨주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당기는 힘입니다. 인장력이죠. 인장력. 인장력이 되겠고, 자, 여기는 뭡니까? 입술륜이라 그래가지고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변형률. 자, 그래서 이 철근을 쭉 당겨주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을 쭉 당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변형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생겼다가 다시 힘을 풀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탄성 영역이 있어요. 후크의 탄성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부분까지는 이 관계가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 영역을 비례 한도 또는 탄성 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례 또는 탄성 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것이 이제 항복점이라고 있습니다. FY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 강제가 힘을 풀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탄성 한도라고 이야기하고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례 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지점을 항복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당겨버리면 이제 요 철근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네킹 현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면적이 감소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곡선이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이걸 하항복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힘을 풀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속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힘을 풀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줄어들면서 이 엿가루처럼 늘어나 버려요.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은 파괴가 일어납니다. 파괴. 자, 이것을 우리는 극한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극한 강도. 파괴 강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극한 강도. 그래서 여기는 항복점, 여기는 파괴 강도 이런 말을 씁니다. 단면 수축률, 뭐 연신율은 늘어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 단면 수축은 이 단면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료의 인장력을 가해서 기계적인 성질을 조사하는 재료 시험을 인장시험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요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 시스템에서 기능의 안전화 방안을 소극적 대책과 적극적인 대책으로 구분할 때 적극적 대책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기계를 급정지 시켰습니다. 이거는 좀 소극적인 대책이죠. 기름을 칠했다. 완벽한 대책은 아닙니다. 약간 소극적이죠. 볼트 너트를 조아준다. 이것도 소극적이죠. 아예 회로를 개선해서 이 기계 자체가 오동작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면 적극적인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은 회로를 개선해서 오동작을 방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자, 프레스 작업에서 금형 안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도록 한 장치가 아닌 것은, 자, 프레스가 뭐죠? 자, 여러분들 이 프레스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가 있다면은 자, 여기에 이런 내려오는 슬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 자, 이것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이걸 우리는 슬라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금형을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철판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철판을 놓으면은 이런 철판이 있으면은 철판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뭐 원형의 구멍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 금형을 만들고 슬라이드가 내려오는데 이 슬라이드 끝에 펀치, 구멍 뚫는 이런 장치가 달려 있죠. 그러면 이 철판이 이렇게 구멍을 내기 위해서 가공을 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금형 모양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자, 금형 모양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 밑에도 금형을 설치하고 이 위에도 이런 형태의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속에다가 철판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슬라이드가 내려오면서 눌려주면은 이 철판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의 철판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절곡하는 형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철판을 이렇게 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상태. 뭐 전단기 절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스기에서 펀칭, 절곡, 전단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프레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손이 들어가면 손이 다치겠죠. 그래서 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어떤 철판이나 자재를 넣고 뺄 때 손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그 자재를 자동으로 송급하고 배출하는 장치, 송급과 배출 장치를 설치하면 되겠죠. 송급 배출 장치. 그러면 손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답을 찾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더, 이젝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피드는 뭔가 하면은 어떤 공급을 한다, 이송한다, 자재를 공급하고 이송한다 이런 뜻이고, 이젝터는 뭔가 하면 이 금형,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금형에서 이 가공된 제품을 밀어내거나 하는 그런 장치, 유압 장치로 해서 실린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품을 제거하거나 밀어내는 그런 장치를 이젝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트리퍼는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펀칭 한다고 그랬죠. 펀치, 위에서 달린 이 부분을 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가공물을 일단 스크랩을 제거하기 위한 기구는 스트리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프레스 작업할 때 쓰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금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금형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들은 자동 송급 배출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피더, FEDR, 공급하다, 이송하다 이런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젝터는 유압 장치로 자재를 빼내는 그런 장비를 이젝터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44번.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 인간이 기계를 잘못 취급해도, 즉, 바보 같아도, 바보 전체라도 괜찮은 어떤 안전. 그래서, 풀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전체라도 프루프, 안전하다. 그래서 풀프루프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기계를 잘못 취급해도 괜찮은 경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작업자가 기계를 잘못 취급해도 불안전한 행동이나 실수를 하여도 안전기능이 작동되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을 풀프루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통도로 세탁기 돌리다가, 양발 한 조각이 덜 넣었네, 빠졌네 해서 세탁기 뚜껑을 열면 세탁기가 돌다가 멈춰버립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무슨 거 열어도 괜찮은 거. 풀프루프죠. 풀프루프. 펠쉐이프는 뭐죠? 펠쉐이프는 뭐죠? 커피포터, 커피가 다 끓고 물이 다 끓고 나면 자동으로 커피포터가 작동을 멈춰줍니다. 그게 펠쉐이프죠. 기계적인 장치. 또는 우리가 아마 지금 잘 쓰지 않습니다만 석유로 된 난로 같은 거 있어요. 또 전기로 된 난로 있습니다. 전기 난로. 석유 난로보다는 뭐 전기 난로겠죠. 이 전기 난로가 넘어지면은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이건 펠세이프죠. 자, 그래서 기계는 그 부품의 파손 고장 기능이 불량해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그런 기능을 펠세이프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입니다.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유해한 프레스의 방호장치. 자, 프레스가 작동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죠. 여기 이제 슬라이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슬라이드가 밑으로 내려올 때 사람 손이 여기 들어가면 손을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손이 이 위험 영역에 들어가면 이 슬라이드가 내려오다가 급정지되거나 급하게 정지되거나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기능을 우리는 급정지 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급정지 기구가 꼭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 프레스는 광전자식, 자, 그 다음에 양수 조작식, 자, 양수 조작식은 이 버튼이 앞에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눌려야만이 이 슬라이드가 내려오고요. 이 양손 중에 한 손 내려다 떨어지면 슬라이드는 정지해버리거나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강전자식이나 양수 조작식은 급정지 기구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유해한 프레스의 방호 장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양수 조작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강전자식하고 양수 조작식은 급정지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누른 버튼으로 두 손을 눌리고 있다가 한 손이라도 떨어지면은 이 슬라이드가 내려오다가 멈춰버립니다. 손쳐내기식은 뭔가 하면은 손이 그 안에 있으면은 이걸 밀어내버리죠. 가드식은 아예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드를 설치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수기동식은 뭐냐? 양수기동식도 역시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버튼에 손이 떨어지더라도 버튼을 눌리고 손이 떨어지더라도 슬라이드는 내려오는데 슬라이드가 내려오다가 손이 시간 계산을 합니다. 손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게 끝까지 내려와서 작업을 끝내버립니다. 즉 하사점까지 내려옵니다. 즉 슬라이드가 마지막 지점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손이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슬라이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급정지 기구가 없어도 됩니다. 양수기동식은 급정지 기구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양수 조작식하고 양수기동식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수 조작식과 양수 기동식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자, 양수 조작식은 양손으로 동시에 하지 않으면 기계가 가동하지 않고 한 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계가 급정지하거나, 즉 슬라이드가 급정지하거나 급상승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양수 기동식은 급정지 기구가 없는 학동 클러치 프레스에 적합한데, 누른 버튼이 손을 떠나 위험한 게 도달하기 전에, 즉 누른 버튼이 손이 떠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슬라이드가 내려온 것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사점, 즉 슬라이드가 가장 낮은 곳에 도달합니다. 즉 손이 떠나가지고 프레스에 들어가기 전에 슬라이드가 끝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걸 우리는 양수 기동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네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양수 기동식은 손이 떠나도 급정지하지는 않습니다. 급정지하지는 않고, 자, 학동 클러치, 동력 전달이 기계적 맞물림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죠. 학동 클러치, 동력 전달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방식이고, 마찰식 프레스는 이렇게 붙어 가지고 돌아가는 동력 전달 방식이 마찰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학동 클러치 방식을 개조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원래 청식으로 있는 이 부분이 상사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사점이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내려온 이 지점을 하사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프레스의 구조는 이 밑에 이 부분을 베드라고 이야기하고, 베드 위에 볼스타라는 게 올라가고, 볼스타 위에 우리는 금령을 장착합니다. 그래서 금령을 장착할 때 높이를 다이 하이트라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은 펀치 프레스인 경우, 구멍을 뚫는 기능인 경우에 이렇게 다이 홀더가 있고, 요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볼스타가 있고, 이렇게 금령이 이렇게 설치되고 펀치가 이렇게 설치되어 가지고 여기다가 철판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철판에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주는 그런 걸 우리는 펀치 프레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그림을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정지 기구에 따른 방호장치의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급정지 기구가 붙어 있어야만이 되는 방호장치는 양수 조작식 프레스, 가뭉식, 즉 광전자식. 광전자식은 뭔가 하면은 프레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슬라이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강선을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투광부. 빛을 받아들이는 수광부라고 있습니다. 수광부. 근데 여기 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강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가 내려오다가 딱 서버립니다. 급정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 거. 양수 조작식, 가뭉식. 자, 양수 조작식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누른 버튼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두 손으로 눌려줘야만이 이 슬라이드가 내려옵니다. 한 손으로도 떨어지면은 이 슬라이드는 멈춰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거. 양수 기동식, 게이트 가드식, 수인식, 손쳐내기식. 이거는 어떤 이런 기계 장치에 의해서 손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급하게 정지시킬 기능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안개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방호장치는
이렇게 개선수 양기라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게이트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 양수 기동식. 자, 분명히 양수 조작식하고 양수 기동식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입니다. 와이어러프 금지 조건. 자, 우리가 이 산업안전 기사에서 와이어러프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중기, 나중에 건설에서 공부하시는 항타 항발기, 건성용 와이어러프, 그 다음에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러프 조건이 똑같습니다. 자, 이음매가 있는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심하게 변형 부식된 거 사용하면 안 되고요.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거 사용하면 안 되고요.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 소선, 그래서 G7, 소10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한 꼬임 소선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자, 요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와이어러프 단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와이어러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심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에 이런 강제가 들어있고, 요 부분이 뭔가 하면은 한 꼬임, 영어로 하면 스트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랜드. 이 스트랜드 속에 또 요렇게 선이 뭐 5개, 7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5개 되어 있으면 5연선, 7개 되어 있으면 7연선 이런 명칭으로 붙입니다. 자, 그래서 요 한 꼬임 안에 있는 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요 부분은 심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들, 요것들은 소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선이 뭡니까? 10% 이상 끊어진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선이 10% 이상 끊어진 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설비에서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는 사이에 발생하는 이음점. 자, 롤러 같은 게 있죠. 두 개의 회전체가 이렇게 회전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여기에 이렇게 손이 끼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손이 끼었다. 이걸 우리는 물림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림점. 자, 이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1차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필답형이나 작업형에서 이 내용이 문제가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기왕에 우리가 해설편을 조금 더 알고 가면 좋겠죠. 협착점, 운동부와 고정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프레스를 봤죠. 자, 프레스는 뭡니까? 이런 어떤 프레스 베드가 있고 여기에 슬라이드가 내려오죠. 자, 이거는 뭡니까? 고정되어 있죠. 고정. 요거는 뭐죠? 운동이죠. 운동. 이렇게 직선으로 운동하고 있고 고정된 사이. 여기에 손이 끼었다. 그러면 협착점이 되는 거죠. 협착점. 만약에 뭐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그러면 절단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회전하는 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자, 만약에 이런 세탁기에서 안에서 통이 돌아가는데 뭐 조금 전에 제가 뚜껑 열면 멈춘다 그랬는데 만약에 고장에서 돌아간다면은 이 주변 케이스가 있겠죠. 케이스는 뭐죠? 고정이 되어 있고 요거는 뭡니까? 회전하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손이 끼었다. 그럼 이게 뭐죠? 끼임점이죠. 끼임점. 끼임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절단점도 있고 물림점도 있습니다. 두 개 회전체에 형성되는 점 물림점이고 접선 물림점. 접선 물림점 뭔가 하면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거. V벨트, 풀리, 렉과 피니언, 체인벨트, 평벨트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접선 방향으로 찍자. 이렇게 풀리가 있고 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V벨트. 자, 이렇게 이게 돌아갈 때 요 부분에 손이 이렇게 끼었다. 접선 방향에 손이 끼었다. 그럼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은 뭐죠? 회전 말림점은 이렇게 이런 막대기가 돌아간다. 자, 우리가 드릴링 머신이라고 그러죠. 구멍 뚫는 기계. 구멍 뚫는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여기에 장갑을 낀 손으로 들어가서 장갑이 낀 손이 여기 말려 들어갔다. 이거는 뭐죠? 회전 말림점이다.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이나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 회전 말림점이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은 실기 작업형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문제가 엄청 잘 나옵니다.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48번 문제. 다음 중 드릴 작업의 안전사항이 아닌 것은 옷 소매가 길거나 찢어지는 옷을 입지 않는다. 옷 소매가 길거나 찢어지는 옷을 입다 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회전 말림점 현상 때문에 손이 말려 들어가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고 길이가 긴 물건들은 플라이어로 잡고 뚫는다. 플라이어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집게 있죠. 집게. 펜치, 뭐, 롱노즈, 이런 거 있죠. 니퍼. 많이 아시죠? 그런 것들이 플라이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플라이어로 집어서 찍고 구멍을 돌리다 보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이스로 해야 됩니다. 바이스는 고정된 장치에서 이빨처럼 이렇게 탁 물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작고 길이가 긴 물건은 플라이어로 하는 게 아니고 바이스로 물고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걸레등 가까이 하면 뭐죠? 회전 말림점이 생기죠. 자, 스핀들에서 드릴을 뽑아낼 때는 드릴 아래에 손을 내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는 뭐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는 롤러를 무바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m/min, 분당 30m 미만일 때는 급정지 거리는 어떻게 하죠? 앞면 롤러 원주의 3분의 1 이내에 롤러를 정지시킨 성능을 보유해야 되죠. 만약에 30m/분 이상이면 얼마죠? 2.5분의 1이죠. 뭐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요거는 또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자, 지기차의 최대 하중은 200값 6톤일 경우에는 헤드가드의 강도는 얼마인가?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4톤으로 해야 된다. 이런 법규가 있죠. 자, 헤드가드가 뭡니까? 자, 이런 지게차가 있으면은 마스터가 있고 앞에 발이 있죠. 포크. 여기에 운전석이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이 뚜껑, 머리를 보호하는 거, 이걸 우리는 헤드가드라고 이야기하죠. 헤드가드. 자, 요 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는 프레스 전 단계에서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금형 해체 작업, 금형 부착 작업, 금형 조정 작업. 자, 금형 가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금형 제작 공장에서 해가지고 현장에 와서 이렇게 설치하거나 부착, 해체하거나 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공 작업은 공장에서 제작해서 오기 때문에
안전블록을 쓸 일이 없죠. 자, 안전블록은 뭔가 하면은, 자, 이렇게 프레스가 있으면은, 여기에 금령을 설치하기 위해서 슬라이드가 있고, 프레스 장치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가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이것들을 우리는 안전블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람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블록을 설치하게 되는데 언제 하느냐? 금력을 부착하거나 조정하거나 금력을 해체할 때 하고 가공은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1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은 뭔가 하면은 크레인 로프의 질량 2000kg의 물건을 10m/s 제곱. 이거는 뭐죠? 가속도죠, 가속도.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린 총 하중은 얼마인가? 자, 이거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이렇게 W1이라는 무게의 하물을 와이어로프, 이 부분이 와이어로프죠. 와이어로프가 잡아 당깁니다. 잡아 당길 때 A가 10m/s 자승이라는 가속도를 이렇게 잡아 당길 때 여기에 걸리는 총 하중은 얼마인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총 하중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W1이라는 정하중에다가 G분의 W1 곱하기 가속도. 이건 동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하중. 이건 공식으로 구합니다. 정하중은 얼마죠? 2000. W1 2000. 요것도 정하중 W1 2000. 그래서 여기서 G는 뭐죠? 중력 가속도입니다. 9.8 미터 per sec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로 주어졌죠? 10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9.8분 2점 곱하기 10 하면은 4040.82kg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뭡니까? 킬로뉴턴으로 답하라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킬로그램을 킬로뉴턴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9.8을 곱하면은 4440입니다. 4440.82에다 9.8을 곱하면 이 단위가 뉴턴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뉴턴 단위를 다시 1000으로 나눠주면은 킬로뉴턴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39.6이라는 킬로뉴턴 단위로 계산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복잡한 내용 모르신다 하더라도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은 뭔가 하면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서 압력 방출 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 사용하고 또 다른 하나는 얼마?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그 1차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가시면은 이런 어떤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필답에서도 잘 나오고 작업형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4번 문제는 뭡니까? 기계 중에서 진동과 소음, 소리, 진동과 소음을 수반하는 기계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컨베이어, 이건 모터가 돌아가고 벨트가 돌아갑니다. 사출 성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압축기도 기계 소리가 납니다. 가스 용접기는 산소하고 아시틀렌이 나오는 불이 붙어서 쉐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진동과 소음은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에 사용되는 방호장치와 그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컨베이어는 뭐죠? 컨베이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택배 회사 등에서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이걸 회전을 시켜주면은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운반하는 이러한 설비들 우리는 컨베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컨베이어. 자, 그래서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을 위로 넘어가고자 할 때는 급전기 장치를 설치한다. 아니죠. 여기서 넘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널다리,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전기 장치는 아니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56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키워드는 뭔가 하면은 칩이 가늘고 예리하다. 이런 말 나오면은 밀링입니다. 밀링. 주로 평면 공작물을 절삭 가공하거나 더브테일 가공을 하는 경우에 쓴다. 장갑 착용을 금하고 보안경을 착용해야 된다. 자, 밀링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런 두꺼운 철판을 평면 형태의 철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터, 이걸 잘라내는 커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쭉 깎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 수직도 되고 또 이 밀링 커터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평으로 가공하는 수평 방식도 있죠. 이런 것, 평면 절삭, 이 철판, 두꺼운 철판을 깎아내거나 하는 그런 작업하는 게 밀링이고, 그 다음에 더브테일은 뭔가 하면은, 여기 제가 넣어놨네요. 이런 철판이 있으면 이렇게 홈처럼 이렇게 밀링 커트를 회전시키면 이렇게 홈처럼 이렇게 가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더브테일 가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브테일 가공. 57번 문제. 연삭 숫돌. 연삭 숫돌 뭐 아시죠? 숫돌의 파기 원전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연삭 숫돌은 기본적으로 정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면 사용하는 건 정상적인 작업이죠.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아시틀렌 산소 용접기에서 불이 거꾸로 들어가는 역화현상. 역화현상의 원인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는 산소 공급이 가다했을 때 역화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시틀렌의 가다 공급이 아닙니다. 산소 공급이 가다했을 때, 그 다음에 토치 성능이 부실했을 때, 압력 조정기 고장 났을 때, 토치 팁에 이물질이 묻은 경우, 토치는 뭐죠? 자, 이렇게 산소 아시틀렌 용접기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이제 산소 호수하고 아시틀렌 호수가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철판을 자른다든가 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이 전체를 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치. 토치 또는 어떻습니까? 취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취간. 요 끝에는 여기 뭡니까? 팁이죠. 팁. 토치 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불량하거나 뭐 막혔거나 이러한 경우에 어떻습니까? 불이 거꾸로 들어가서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입니다. 회전수가 300rpm이고 연속 수돌의 지름이 200mm일 때 수돌의 원주 속도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수돌의 원주 속도를 구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이렇게 원형의 회전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때 이 회전체의 직경을 D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회전체가 한 바퀴 돌 때, 이게 돌아가는 게 한 바퀴 돌 때 이 길이는 얼마인가 하면은 지름에다가 파이 값을 곱하면 돼요. 파이 D 하면은 이 한 바퀴의
길이, 즉 원주 길이가 나오죠. 원주 길이가 파이 d입니다. 파이 d. 그런데 10바퀴 돌면은 10배가 되죠. 그래서 n바퀴 돈다. 즉 RPM이 얼마냐 따라 가지고 이 전체 돌아가는 그게 나오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전체 길이가 되는데 여기 n은 어떤 값인가 하면은 몇 회 분당 몇 회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수를 곱해주면은 속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파이에다가 직경이 얼마죠? 200mm죠. 200mm. 그래서 1m는 1000mm죠. 그래서 1000분의 1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서 300회 분당 요 계산기 치면은 188.5m/분이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1000분의 파이 dn이라고 암기하셔도 되고 이때 d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이다.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60번 문제입니다. 기계 각 작동 부분 상호간의 전기적, 기구적, 공합, 유압, 공유압이죠. 공합장치, 유압장치 등을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그 기계를 정지시키는 것, 즉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트로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트로크 기구 또는 연동장치라고도 이야기하죠. 인트로크 기구, 연동장치. 조금 전에 제가 그 세탁기 돌리다가 뚜껑을 열면은 자동으로 스톱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인트로크 장치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과목 기계 과목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